유튜브 최초이자 지금 언론 최초 발표입니다. 이 엔진 전력 생산량이 KF21에 근접한다. 적보다 더 좋은 레이더, 더 좋은 전자전 장비, 심지어는 레이저 포도도 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이 KF21EX는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잡기가 있다. F-35나 F-22는 두 명이 탈 수 없어요. 기존에 없던 수십조 원의 시장을 대한민국 뚫을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있다. 첨단 엔진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엔진 목표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6세대 전투 엔진은 또 기술적으로 또 높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엔진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년간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후진국형 엔진만 만드냐?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최신 기술에 들어간 엔진들을 개발할 것이고 이미 이게 개발해야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뭐가 있냐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기아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최초이자 지금 언론 최초 발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트 엔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료를 주입하고 이제 팬이 돌아가면 이렇게 압축해서 폭발하는데 예전과 달리 추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도 중요해졌어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500파운드 엔진 설계한 거에는 제트 엔진 안에 발전기를 아예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돌아가면 자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이 몇 킬로와트다? 100킬로와트다. 추력이 4,500kW인데 그 전기 발전량이 100kW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우리 첨단 엔진과 비슷한 F414 엔진은 전력을 몇 킬로와트 만들어내는지 혹시 맞춰보세요.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 네. 30kW 미만을 만듭니다. 엔진 추력이 4배는 큰데 전기 생산량이 3분의 1인 거죠. 그 엔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뭐가 좋은가? 제가 드론이나 무인기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전투기 뭐 A사 레이더가 중요합니다. 전자전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있고 앞으로는 뭐 전투기에 레이저포가 들어갑니다. 비행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엔진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 CCA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용 엔진으로 만들다가 그리고 민수용 비즈니스 제트 엔진으로도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CA란 무인 전투기 엔진에 이 엔진을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무인 전투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전력이 부족해서 KF21에는 뭐 A사 레이더도 들어가고 전자전 장비도 들어가고 적외선 추적 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작은 무인 전투기에는 이걸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엔진 이 4,500파운드 엔진은 전력 생산량이 KF21에 근접한다. 그럼 KF 적보다 더 좋은 레이더, 더 좋은 전자전 장비, 심지어는 레이저 포도도 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엔진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첨단 엔진도 중요하지만 첨단 엔진과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 엔진을 만들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요게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엔진 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된지 요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제가 말한 이 최초로 공개하는 전기아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인데 여기에 대한 밑에 로터 일체용 인베디드 전동 발진기 이게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 안에 발진기를 바로 넣어버린 거고 이게 100kW의 출력이 낸다. 엔진 출력이 좋으면 더 좋은 레이더라든가 레이저 폴을 할 수 있는 무인기는 이 엔진을 달아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게 어느 업체에서 생산할지 업체는 생산이 지금 결정이 안 됐고 연구만 하는 건데 연구가 지금 29년에 CJ 엔진이 나오면 이제 아마 양산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KF21 이 엔진 국산화는 별개로 또 다른 무인기용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아는 분은 아는데 유튜브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는 이 첨단 엔진 개발을 위해서 첨단 엔진에 대한 사업 수요, 시장 수요에 대한 마켓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엔진이 완성되면 저희 에비에이션급 저희 본사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이제 본사의 계산으로는 약 400여 대의 엔진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 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니까 뭐 4에서 5조 원 정도 와, 이렇게 크네요. 수출 전방하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CCA 무인 전투기 엔진은 미국에서만 1000대 이상
뭐 2, 3천 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도 거의 100대 이상 이렇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0대에 가까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또 수십 조에 가까운 이 제트 엔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엔진을 누가 만들어야 되나, KF16에 국산 엔진을 달아야 되나, KF21에 국산 엔진을 달아야 되나, 이 미주알 구주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엔진 사업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수십조 원의 시장을 대한민국 뚫을 수 있다. 요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보파 엔진이 보니까 자동차 약간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요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드론도 요새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대한민국이 중요하죠. 사실 드론 기술이 부족하다는 소리랑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확인해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드론의 사용, 그러니까 무인 정찰용 200마력 엔진이 지금 국내 개발이 좀 시도되고 있다고 했는데 카니발 엔진입니다. 아, 그래요? 현대 기아가 관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대의 카니발 디젤 엔진을 항공기로 바꾸기 위한 터보 차저를 장착한 다음에 차기 군단급 무인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되는데 엔진 기술이나 이런 드론도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엔진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카니발 엔진을 드론용 엔진을 바꾼데 성공하면 뭐 이제 소나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드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대형 드론이겠죠. 너무 소형은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 그 엔진 국산화도 사업화가 되고 이것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엔진을 항공기용 엔진 개조하면 판매할 때 가격은 몇 배씩 탑니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셈이죠. 그렇죠. 사실 기존에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군 당국은 2030년대 말부터 KF-21의 개량형인 KF-21EX를 개발해서 내부 무장창과 향상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KF-21EX 블록 3 뭐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KF-21E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정부한테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정부, 국방부, 공군은 아직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바뀌거나 사양이 틀릴 수도 있으나 KF-21 개량은 사실 또 결국에는 제작사가 할 수밖에 없고 KF-21을 가장 잘하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F-21EX와 블록 3는 같다라고 간주를 하지만 군이나 공군의 요구나 이런 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KF-21EX 취재를 제가 열심히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KF-21EX는 제가 쓴 대로 내부 무장창 확보, 스텔스 성능 강화, 에이서 레이더 성능 향상, 내부 연료 탱크 증가, 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동, 뭐 임무 컴퓨터의 AI 적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공군이 사실 KF-21EX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최초로 말씀드린 건데 네. F-35A랑 KF-21EX 완성될 때 비교를 하면 사실 KF-21EX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좋게 만들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우리는 적절한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EX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한다. 제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F-35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F-35는 벙커버스터도 두 발을 탑재하면 자체 방어를 위한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KF-21은 그거보다 작아서 미사일은 탑재 못해요. 그래서 숨어 다니면서 폭격을 해야 되는 혹은 무인기가 호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F-35를 우리가 성능을 능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격대 성능비가 적절하고 F-35보다 쓰기 좋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성능 쪽에서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성능 쪽에서는 F-35 최신형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조종사분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투기를 항상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성능이 좋은 거, 이게 이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보급, 그리고 개량, 특히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중요한데 F-35는 성능이 세계 최고인 건 인정을 하나 개량을 하거나 새로운 무장을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KF-21은 국산 무장, 그 다음에 국내 연구 개발, 개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저렴하게 많이 개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위에는 KF-21 실제 사진이고 밑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부 혹은 제작사의 공식 CG가 아니라 제가 돈을 주고 만든 KF21의 상상도입니다. 예,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고 네. 공식 디자인이 아닙니다. 예, 보면 내부 KF21과 EX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쓰는데 위에 보면 네 줄로 쓰인 미사일이 이렇게 반매입 붙여 있는 반면에 밑에는 도어 같은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다. 이 외에도 기수 부분에 뾰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광학 장비 이런 것들을 내장하게 된다. 그리고 옆에 줄같이 쓰여진 거는 이제 스텔스 코팅 같은 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관련자라든가 연구분들이 인터뷰를 받고 취재를 한 다음에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스파이샷 같은 느낌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네네. 기자분들이 하는 거 좀 따라했어요. 네네. 제가. 괜찮습니다. 네. 또 그리고 KF-21EX는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계 등 첨단 전자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KF-21EX는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등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KF-21EX는 가성비가 좋은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F-35나 J-20 이거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유지 비용도 과도합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성을 갖출 수 있는 걸로 만들려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성능,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대,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무인 복합 능력 이렇게 있는데 유무인 복합 능력은 F-35든 J-20이든 5세대 전투기도 앞으로 다 가질 거예요. 그들도 다 드론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KF-21의 단지 장점은 뭐냐? 복자기가 있다.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F-35나 F-22는 두 명이 탈 수 없어요. 혼자서 조종을 하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KF-21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주도의 확장과 발전, 우리나라가 지금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들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이제 영상으로 몇 편을 만들 수 있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마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공대지 미사일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6종 이상이 개발 중입니다. 250파운드 스텔스 미사일, 1000파운드 미사일 해가지고 10종, 7종이 많은데 이런 다목적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보안 과제는 있습니다. 지금 KF-22EX 전투기에 대해서 저희 상상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든 건데 위랑 아래 차이가 뭐냐면 제가 KF-21의 그 근본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스텔스 전투기는 매끈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연료 탱크를 장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텔스 성능이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KF-22EX로 해서 내부 무장창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안에 연료를 어떻게든 다 채워 넣어도 연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KF-21 복자형을 개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관포도 없애고 그다음에 복자형 자석을 연료로 채워 넣는다. 얘는 1단계. 그러니까 지금 형상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 넣는다. 이러면 대충 지금 KF-21 클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단 것보다 한 10에서 15% 더 정도 멀리 갈 것이고 밑에는 제가 완전히 상상도로 했는데 연료 탱크 공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KF-21보다 20% 이상 연료량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항상 일장이 있다 있어요. KF-21의 강점은 가성비이고 개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사실 우리의 장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하신 분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 장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이제 확장된 연료 탱크라든가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